오늘은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모의평가도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수능시험이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올해는 적정 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6월 모의평가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오늘 모의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BS 대표 강사 정재원 서울 숭의여자고등학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평가원이 주관한 올해 첫 모의평가죠. 이 전문가들 분석뿐 아니라 학생들 반응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먼저 전반적인 난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감독을 했는데요.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무난하게 풀어가는 모습을 볼 때 예년에 비해서 좀 크게 어렵다거나 신유형이 많이 등장했다거나 하는 특징들은 두드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난이도 문제는 듣는 입장에서 푸는 입장에서는 저마다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뉴스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난이도 이야기는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작년 수능 때도 이제 평이하다는 언론 보도와 학생들의 그 현장 반응이 좀 달라서 우려했는데 사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육모는 대부분 시간 내에 풀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체감 난도도 학생들마다 또 환경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이번 모의평가에서 특별히 살펴봐야 했던 새로운 유형 있었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육모에서는 이제 파격적인 유형이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육모 자체가 이제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수능 출제를 위한 일종의 이제 빌드업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구모와 수능 이거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모의평가는 시험 그 자체보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냐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 수험생들은 6월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활용해야 될까요? 우선 큰 틀에서 고민해봐야 될 점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졸업생들이 들어온 첫 시험이기 때문에 그간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보여준 자신의 위치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끼리만 응시하는 이제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경우에는 원점수가 좀 낮아도 100분위와 등급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육모부터는 그렇진 않습니다. 재학생 입장에서는 졸업생이 들어와도 자신의 위치가 잘 유지가 됐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높이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문제에서 실수를 좀 최소화해야 되겠고요. 또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으면 그걸 점검하고 좀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7월부터 이제 시작되는 특수대학 전형이 있습니다. 육모 결과를 통해서 이 전형들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선택 과목에 따른 쏠림 현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선택형 수능 체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사회탐구 그리고 확률과 통계 선택 비율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모평 이후에 혹시 과목 변경을 해도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오늘 시험 이제 6월 모의고사와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통째로 나눠주고요. 그 안에서 수험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뽑아가지고 이제 푸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화작 언매를 얼마나 선택했는지 또 확통 미적 기하를 또 얼마나 선택했는지를 사실상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채점 결과가 좀 나와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사탐 같은 경우에는 육모 신청 현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4만 명 정도가 사탐에서 좀 늘었거든요. 그 숫자만큼 과탐에서 또 줄어든 것으로 얼마 전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탐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사탐 한 과목당 1, 2등급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능 최저 통과자의 증가와 정시에서 사탐 응시자가
응시자들이 이제 합격률이 좀 더 올라가는 현상, 이 작년에도 많이 나타났었는데 이 현상이 올해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뭐 변경 지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고득점 보장은 좀 어려운 타이밍이 됐습니다. 과목을 이제 변경할 때는 3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목 변경을 하는 상황에서는 1, 2등급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3등급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가 선택한 과목이 막 5, 6등급에서 도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3등급만 받아도 정말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선택 과목을 또 조금만 보완하면 3등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구태여 또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 그리고 과목에 대한 어떤 분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시험은 뭐 결국은 상대평가다 보니까 수험생 규모도 굉장히 큰 관심인데요. 지난해에는 이른바 이 황금돼지띠 때문에 고3 재학생들의 숫자가 관심사였는데 올해는 졸업생들이 참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까요? 예, 올해는 이제 9만 7천 명 현재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발표한 이제 모의고사 접수 인원이 9만 7천 명 정도가 N수생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8만 명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N수생을 실제 작년 육모에서 이제 8만 명이 신청했지만 수능에서는 18만 명이 신청을 해서 수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육모가 이번에 9만 7천 명이면 단순하게 생각할 때 N수생 20만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숫자라는 것은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거죠. 100명당 1등급이 4명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수시에서 이제 수능 최저 통과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 이제 고득점자들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재학생들은 좀 그동안 받았던 점수보다는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네, 올해 입시에 또 특별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었고요. 늘어난 인원은 모두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 반도체 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어서 이 반도체 계약학과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 상위권 입시에 영향이 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의 의대를 지원하는 사유를 좀 분석해 보면 상당 비중이 바로 이제 의사의 사회 경제적 위상일 겁니다. 뭐 생명을 살리는 이제 고귀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 그만큼 또 경제적인 보상이 뒤따라오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현재 반도체 열기가 이런 거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어떤 고귀한 목적, 그다음에 의사 못지않게 뭐 그 이상의 이제 경제적인 보상이 눈으로 좀 확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의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대가 6년 또 그 뒤에 뭐 수련 과정을 거친다면은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년 또는 6년 정도 마치고 바로 사회를 진출할 수 있으니까 빠른 사회 진출의 장점, 이런 부분에서 미래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대학 공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원까지도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의 계약학과, 반도체학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굴지에 2개의 대기업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대기업의 이미지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서 대입의 결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봅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가 바탕이 된 수시 전형,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보통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의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다면 반도체 공학은 물리학이나 화학이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좀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이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하나입니다. 네, 6월 모의평가가 참 중요한 시험이긴 합니다만 또 모의평가는 어디까지나 모의평가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을 철저하게 보완해서 앞으로 뚜벅뚜벅 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